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빵이네TV 구독자님께서는 코로나에서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져서 마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봉화에 다녀와서 구독자님들께 봉화 필수 여행 코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석구석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빵이네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문한 여행지 외에도 구독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좋은 여행지나 맛집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번에 직접 다녀와 보고 정성스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화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이 이어지는 이 백두대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이렇게 자연을 활용한 여행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화 필수 여행 코스 첫 번째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입니다. 이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은 경북 봉화군 춘향면 춘향로 150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이 5,000원이고요. 어린이 3,000원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은 한국수목원관리원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 국립수목원은 현재 제가 소개해드린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하고 국립 세종수목원이 있고요. 2026년도 완공 예정인 국립 새만금 수목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래도 국립수목원이다 보니까 이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수목원보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시설도 정말 잘 정돈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주인공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호랑이입니다. 원래 백두대간에 살고 있던 백두산 호랑이를 호랑이 숲에서 사육하고 있었는데요. 호랑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은 규모가 상당히 커가지고 이 구석구석 한 바퀴 둘러보는 데만 3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3시간 이상씩 걷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트램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 트램 같은 경우는 입장료하고 별도로 편도 계산을 하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에는 트램을 타고 오는 길은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돌아왔는데요. 이 트램을 타고 정륜수에서 내려서 호랑이 숲까지 가기로 했는데 정륜수에서 내려서 한 대략 20-30분 정도 더 걸어야지 호랑이 숲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래도 수목원이다 보니까 이 숲속길이 정돈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아주 좋았고요. 가는 길에는 이렇게 자작나무 숲이 있어서 사진 찍기도 정말 좋습니다. 자작나무 하면 인제 자작나무 숲인데 인제 자작나무 숲도 다음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든 자작나무 숲을 지나면 이제 호랑이 숲이 나오는데요. 야, 이 호랑이 녀석들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눈앞에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던데 이 관람객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호랑이 녀석은 예전에 백두대간에서 살고 있었다는 녀석인데요.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 녀석들이 서울대공원에서 데려온 녀석들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갔을 때 우리는 아마 만났을 겁니다. 어쨌든 백두대간 수목원은 카페도 있어서 산책하다가 쉬어갈 수도 있고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잘 조성이 되어 있었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곳 외에도 즐길 거리 정말 많으니까 봉화에 가신다면 국립수목원은 필수 코스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봉화 필수 여행 코스
두 번째는 봉화 송이식당입니다. 봉화 송이식당 같은 경우는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85-1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봉화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봉화 같은 경우는 통이버섯 특산지로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송이버섯을 재료로 하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송이버섯을 주재료로 하는 곳들은 송이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이 음식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송이버섯 맛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송이식당입니다. 저는 송이식당에 아침밥을 먹으러 갔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영업을 하시는 데다가 아이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송이 소고기 국밥을 주문했는데 1인분에 8,000원입니다. 여기저기 맛집 TV에도 나온 듯한데 이 소고기 국밥은 살짝 매콤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인 우리 아이들도 아주 잘 먹었습니다. 송이가 많이는 아니지만 몇 개 들어가 있어서 송이버섯의 깊은 향을 같이 느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역시나 송이는 잘 먹지 않더군요. 이 국밥에 젓갈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여기 역시 오징어 젓갈도 같이 나와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도 소고기 국밥에 있는 고기하고 오징어 젓갈하고 해서 아주 잘 먹더군요. 봉화에서 아침 식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저렴하면서도 송이 맛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이곳 봉화 송이식당에 가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봉화 필수 여행 코스, 세 번째는 정자문화생활관입니다. 이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 불행이길 8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정자문화생활관은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의 누적문화의 보고로서 전통 누정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고자 건립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누각하고 정자가 한 103동 정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선조들의 누적 문화하고 누정의 멋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전국 여행을 하다 보면 누각이나 정자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전국에서 봤거나 보고 싶었던 정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은 말씀드린 누각이나 정자를 관람할 수 있는 누정 전시관하고요. 실제로 문화재를 복원해 놓은 정자들도 구경할 수 있고요. 숙박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먼저 누정 전시관을 둘러보면 누각하고 정자의 역사적인 가치 등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해주는 영상실이 있고요. 1전시실에서는 누정의 종류하고 특징이라든지 구조 같은 거를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실에서는 이 전면을 프로젝터로 촬영을 하면서 누정에서 바라본 사계를 느껴볼 수도 있고요. 전시실에서는 봉화에만 있는 아름다운 누정들을 미니어처로 꾸며놓은 전시실입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 누각하고 정자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참 찾아봤는데요. 이 누각 같은 경우는 멀리 그리고 넓게 볼 수 있도록 2층 정도로 높게 지어진 것을 말하는데, 이 누각은 보통 궁궐이나 관아, 사찰 같은 곳에서 행사나 놀이를 위한 시설로 지어져서 정자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정자 같은 경우는 단순히 놀거나 쉬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서 경치가 좋거나 혹은 전망이 좋은 데서 아담하게 지어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시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야외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문화재를 복원해 놓은 누정 오경도 있고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어서 천천히 둘러보기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숙박시설은 펜션형하고 숙박형으로 되어 있는데 8인 펜션형은 성수기 기준 20만 원이고요. 숙박형은 7인 성수기 기준 15만 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예약 같은 경우는 봉화군 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봉화에 가신다면 봉화 정자문화생활관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봉화 필수 여행 코스 네 번째는 희망정입니다. 이 희망정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명로 56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숯불 돼지고기 전문점입니다. 이 전국에 유명한 먹거리 골목이 상당히 많잖아요. 영덕에 가면 대게거리도 있고 남원에 가면 추어탕 거리가 있고요. 담양에는 국수거리가 있고 그런데 이곳 봉화 봉성에는 돼지 숯불 단지가 있습니다. 이 봉화의 많은 소나무 숯하고 솔잎을 이용해서 돼지 숯불구이를 하는 곳인데요. 이 그런 집 중에서 원조집으로 통하는 곳이 바로 이곳 희망정입니다. 숯불구이 전문점이다 보니까 메뉴는 딱 두 개입니다. 숯불구이하고 양념 숯불구이인데 이 숯불구이는 1인분에 10,000원이고요. 양념 숯불구이는 1인분에 12,000원입니다. 저는 사실 두 개 다 먹어보고 싶기는 했었는데 2인분 이상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서 숯불구이 3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이 주문을 하면 그때 직접 구워주시는데요. 이 숯불 돼지고기 향이 정말 좋습니다. 솔잎을 이 아래 깔고요. 그 위에 돼지고기가 나오는데 쌈도 넉넉하게 가져다 주시고 다양한 반찬들도 푸짐하게 나와가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맛있게 먹어서 밥을 추가해서 더 먹었는데요. 된장찌개는 추가 2,000원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쌈이랑 같이 싸먹는 맛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 쌈이랑 같이 먹었는데 아들 녀석들도 열심히 싸먹었습니다. 봉화에 가신다면 이곳 희망정이 아니더라도 봉성돼지 숯불단지에서 꼭 한 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봉화 필수 여행 코스 마지막 5번째는 봉화 목재문화체험관입니다. 이 봉화 목재문화체험장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 구절로 151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나무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이곳은 목재체험관하고 자생식물단지, 산림욕장, 목재놀이터, 잔디광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생각보다 시설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이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선조들의 목재문화하고 우리나라 생활 속의 목재의 쓰임새나 목재의 종류 이런 것들을 관람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기 좋습니다. 간단한 놀이방도 있고요. 목재 체험실도 있는데 이 목공 체험실에서는 만들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입장료는 없는데요. 이런 체험은 별도로 요금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이 만들 것을 정하면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아이들이 둘이서 고른 작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이 두 형제가 사이좋게 만들게 하는 모습이 저는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준별로 체험할 수 있는 종류도 많아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양하게 체험이 가능하고요. 그 밖에 나무로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봉화는 백두대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서 이 나무하고 자연과 관련된 관광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곳 목재문화체험장도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봉화에 가신다면 목재문화체험장도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봉화 필수 여행 코스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구독자님께서 랜선 여행하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직접 다녀와 보고 정성스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